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탁 안신혜입니다.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관세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관점이었을까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등의 서막이 비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이 살펴집니다. 종목 대응,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전화번호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7월 첫 번째 주에서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옆에 바로 나와 계시네요.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자동차주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고관세 부과로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던 자동차주.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는 날카로운 칼날을 겨눴지만 EU와는 자동차 관세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 부품주까지 일제히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납폭과대주 반등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현대차 저번에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3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13만 원 미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조금씩 관망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현대차 기준으로 2.5% 나와서 1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과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럽에 수입되는 전 세계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코멘트와 함께 주가가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 11만 8천 원을 찍고 주가가 반등하는 이때지 이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 업황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했었는데 자동차 섹터는 실적이 더 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슈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지 업황이 개선돼서 이제 과거에 15만 원, 18만 원, 영업이익 12% 이럴 때 나올 때 같이 다시 한번 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잡아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망하는 장세는 분명히 유효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업황이 개선된다는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 소식에는 귀를 쫑긋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 80만 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꿋꿋하게 약세장에서도 버티는 보톡스 관련주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메디톡스가 강세가 나타나죠. 1.41%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 보이는 종목군으로 꼽히잖아요. 보톡스 관련주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까요? 혹시 보톡스 한번 맞아보셨나요? 저는 필요는 하지만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맞아봤는데 한번 아프다고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받기에는 전 딱 한 번 맞아봤는데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미용과 뿌띠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서도 저마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라고 하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휴재를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트가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죠? 7월 3일 날 주가가 7%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7월 4일 날 7%,
7월 3일 날 또 7%, 그 다음 날도 고가가 5%. 자, 휴젤과 이제 보톡스 기업을 보실 때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세 종목을 같이 연계시켜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0%, 50% 가까이 휴젤과 메디톡스는 나온다라는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좀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분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휴젤 매출이 458억, 영업이익이 22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2%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휴젤과 메디톡스가 영업이익률이 40%, 50% 가까이 나온다고 치지만 세 종목을 좀 차별화하셔가지고 좀 보셔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휴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에서 보톡스를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있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휴젤 같은 경우는 이미 보톡스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휴젤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자회사 올리스가 이달 중순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1분기 실적이 588억, 영업이익이 278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휴젤은 48%, 메디톡스는 47% 나왔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에서 보톡스 판매 허가를 못 받았고 필러 같은 경우는 받았고 그리고 관세청 데이터 기준으로 6월 달이죠. 6월 달 관세청 데이터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호재가 이제 하반기에 그 이노톡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국 판매 허가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가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냐면 대웅제약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아니면 그 외에 대웅제약이 승소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해외 주식 중에 에볼루스라고 있습니다. 에볼루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에볼루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에볼루스의 주가 변동성에 맞춰가지고 대웅제약의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 메디톡스와 휴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커플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에볼루스 주가에 맞춰가지고 커플링을 좀 시키시고요. 휴젤과 대웅제약은 두 개를 커플링 맞춰가지고 조금 같이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묶어서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오고 여러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톡스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관망적인 입장에서 좀 보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상이나 아무래도 상품 상황마다 개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하시는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의 급등세가 놀라웠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 SDI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증권사 여기저기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 SDI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4.42%의 오름세와 함께 오늘장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6월 중선 이후 숨고르기 구간에서도 기관들이 연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 올라타봐야 될까요, 대표님? 저번에 삼성 SDI 관련돼서 조금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주가가 밀릴 때 추가로 들어가자. 지금은 올라타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때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만 원 초반 부근이 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20만 원 부근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자라고 좀 정리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가가 22만 4천 원이니까 뭐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한 7, 8% 정도는 밀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놓고 보면 중대한 전지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3분기에는 급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랠리, 3차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주가가 밀렸을 때 20만 원 초반이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담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밀릴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달궜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 찾아드리러 갈게요. 윤동식 대표와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사연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따박따박 월급을 받다가 아무래도 이제 퇴직금 생겨서 목돈이 생기다 보니까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우선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그 당시에 정기적금 이자가 1.7%, 주식에 넣으면 요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주식 HTS를 대신에 켜시게 된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두 개의 종목을 사셨는데 그 종목이 삼천단 제약 그리고 S&P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몰라서요. 삼천단 제약 어떤 기업일까요? 여쭤봤더니 제약사인데 무릎 뭐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하시고 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늦었죠. 손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수익률 마이너스 6%, S&P 모티브 마이너스 5% 손실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은퇴자라면 아무래도 공감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버 파산 무섭습니다. 내 퇴직금 돌리도 이제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윤동식 대표님과 함께 주식 초보자들 어떤 종목 선정을 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두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삼천당 제약, S&T 모티브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걱정이 많으세요? 삼천당 제약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삼천당 제약이요?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41,600원의 비중 60% 들어가셨네요. 네네. 삼천당 제약이 제 친구 집 저기 강서구 염찬동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업 탐방 안 가보셨죠? 네네. 기업에 대해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만, 그러니까 네. 잘 알아야지만 투자를 좀 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를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매장 가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색깔도 막 해보고 색깔도 보고 브레이크도 눌러보고 막 시트도 앉아보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죠. 예. 인터넷으로 딱 봐고 저 장초 괜찮네 저거 사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뭘로 돈 벌고 있는 건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뭐 12,000원 대비해서 5만 원까지 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왜 오른 건지 이런 걸 꼭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거 없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6월 달에 사셨나요, 혹시? 5월 달에 샀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 네. 주가가 딱 이 부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주가가 매수하자마자 시장에 급락이 좀 나왔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6월 초 5월 말부터 증시 안 좋을 것 같다. 제약바이오 안 좋을 것 같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라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걸 보면 조금 네. 저희 방송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예. 삼천당자 같은 경우는 41,600원의 비중 60% 가지고 계신데 네. 저도 삼천당 제약 제품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나 핸드폰 이런 걸 많이 보면 눈이 좀 뻑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앤이라고 이렇게 조금 눈을 좀 피로를 덜하게 하는 그러니까 눈물 같은 걸 좀 넣어주게 하는 약품이 있는 건데 그 네.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5%가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 외에도 순환기 질환 치료제 그리고 뭐 소염제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DHP 코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잘 뭐- 모릅니다. 예, DHP 코리아라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죠. 근데 DHP 코리아 예.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700억, 800억 이 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2,300억이네요. 2,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DHP 코리아 최대 주주가 삼천당 제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DHP 코리아가 무슨 회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를 2013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눈물과 관련된 점안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뭐 태준제약도 있고 한림제약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EU GMP도 뭐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준제약이나 한림제약 같은 경우도 있듯이 이 눈에 넣는 점안제와 관련된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는 걸 조금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보면 매출부터 좀 놓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실 때 주가가 2018년도에 10,000원대부터 5만 원까지 4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슈를 두 가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이 400% 증가했냐 아니면 이슈가 있냐 이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매출부터 놓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그래도 1,300억, 1,400억, 1,600억, 1,800억 영업이익도 200억, 244억, 265억. 예. 자, 성장은 꾸준히 하죠. 한 10%씩. 네. 근데 이게 주가가 5배나 6배나 갈 만큼 상응할 만큼의 매출 성장세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자, 그러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잡는 게 맞고요. 자, 네. 그러면 뭐 때문에 주가가 올랐냐라고 찾아보면 네. 성장성,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19년도 4분기에 등록 절차가 완료돼 가지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19년도 4분기에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20년도부터는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차트를 놓고 보면 6월 달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제약바이오 시장, 거래소, 뭐 코스닥 다 급락했을 때 이 종목도 같이 급락을 조금 못 피해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재무 상황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가 네. 이 종목은 39,650원에 거래되는데 기술적으로 네.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은 결론은 홀딩을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네.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게 맞고요. 예. 목표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4,000원대까지는 무난히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상황이다 보니까 44,000원이 오면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바닥 따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지
뭐 예. 이 종목이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네, 목표가를 43,000원, 44,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좀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이 뭐 잘하면 이게 뭐 노후 생활 지금 된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말씀하시던데 잘하면 뭐가 돼요? 노후 생활 자금도 벌 수 있다. 아, 왜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투자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이게 모든 시청자들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의 목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은행을 갔는데 이자 1.5%밖에 안 준대요. 근데 네.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 떼고 나면 뭐 1% 초반밖에 안 된대요. 근데 네. 나는 한 5% 정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1년에 5% 정도만 투자해서 수익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네. 굳이 이런 삼청당 제약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자, 네. 제가 좋은 종목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맥쿼리 인프라라고. 자, 커리. 지금 이거 기업 보시면 나올 거예요. TV 보시면. 네네. 예, 맥쿼리 인프라라고 나오죠. 맥쿼리 인프라. 네네. 예, 품번이 종목 번호가 088980이에요. 예. 자,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우리 춘천간 고속도로 타면 고속도로 타죠. 네. 그리고 의왕간 고속도로 타면 고속도로 타죠. 네. 그리고 기존에 9호선은 우리 많이 타잖아요. 네. 이게 호주의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근데 예, 이 예. 기업을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이 기업이 8,800원인데 1년에 2번 나눠서 배당을 해주는데 500원, 600원씩 배당을 해줘요. 예. 그러면 9,000원만 잡더라도 뭐 벌써 뭐 6% 가까이 되잖아요. 배당 수익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실 때, 시청자님이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뭐 5% 수익 내야겠다. 아니면 나는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50% 내고 싶다. 이걸 꼭 컨셉을 잡고 투자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노후를 보장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예. 모르냐면 미국의 지이라는 기업이 있죠. 예. 이게 전 세계에서 냉장고나 이 가전을 몇백 년 동안 유지시킨 기업인데 네. 110년 만에 나스닥에서 퇴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 노후를 평생 보장하는 기업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S&T 모비스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를 좀 봐드리겠는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얼마에 샀죠? 34,150원에 비중 40% 사셨죠?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가가 32,150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다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잘 사신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예.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자선 최근에 뭐 뉴스 봤습니다. 자, 뉴스만 보시면 안 되고 자, 네. HTS 제 거 보시면 요 위에 검색란에 자사주 이렇게 치면 네. 자사주 매매 동향이 나와요.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자사주 딱 치면 일자별 자사주 매매 동향. 그럼 여기 S&T 모티브가 6월 11일부터 자사주를 2만 주씩 2만 주, 3만 주, 3만 주 이렇게 신청했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 12일부터 S&T 모티브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사주를 150억 규모를 매수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공시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밀리면 밀릴 때마다 받치는 역할을 자사주가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장 9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몇 주를 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신탁회사가 KB금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KB금융이 오늘은 2만 주를 사겠습니다. 오늘은 3만 주를 사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장 시작 전에. 예. 그러니까 그 물량을 체크해 가면서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KB금융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는 주가가 네. 3만 원은 이탈을 안 하고 박스권을 좀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GM양 매출이 한 20% 되죠. 네. 근데 한국 GM 막 철수한다고 막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GM에서 생산량 뭐 안 좋다고 막 철수한다고 그랬고 생산량 급감하고 있지, 방산 관련된 매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예. 이건 2분기에도 지속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영향은 주가에 다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보실 때는 KB금융이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시점을 꼭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예.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주가가 방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예. 그 자사주 매입이 안 끝나는 한은 주가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36,5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 만약에 KB금융이 자사주 매입이 끝난 상황에도 박스권 하단을 이탈시키면서 장중에 29,000원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잘 맞춰가지고 꼭 전략을 좀 짜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네네. 네,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성공적인 노후 대비 화이팅! 성공적인 노대비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힘 얻어 가겠습니다. 아버님, 가격 라인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두 번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차트의 여신입니다. 쩐의 흐름을 타고 다니는 나야 나 차트 여신의 사연 공개할게요. 이분의 주특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럼 뭐 모닝스타 패턴이다, 피어싱 라인 패턴이다 이렇게 패턴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연애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장, 단점, 포텐셜까지 좀 파악이 되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종목을 오래 계속 가지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사셨고요. 애경유아는 2년 전에 사셔서 계속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잘하는 종목으로 지금까지 뭐 선방하면서 버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이번 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던 주식 기아차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바닥 짚고 내려가고 있고요. 애경유아도 이쯤에서 저점 매수를 했는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 종목들 바닥 밑에 뚫고 지하실 내려갈련지 아니면 주가 바닥 치고 다시 반등할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걱정되세요? 기아차요. 기아차요? 예. 걱정되신 종목을 왜 사셨을까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빠질 줄 몰랐죠. 현재가가 31,100원인데 네. 매수가가 34,000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은 아니죠.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켈 총리 발언에 힘입어 기아차뿐만 아니라 만도, 현대유아, 글로비스, 현대차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관세를 때리는 게 결국은 중국만 때릴 거다라는 뉘앙스를 점차적으로 풍기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는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딱 네 군데에 갖다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유럽, 두 번째
아메리카, 미국과 멕시코, 세 번째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의 25, 25, 25, 25 이렇게 간다고 파시면 돼요. 물론 러시아에도 판매하고 있고 브라질에도 판매하고 있고 많이 파는데 그 비중보다는 제가 말한 내 나라의 비중을 가장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 쪽 판매량 돌아서고 있나요? 안 쓰죠? 아니에요. 돌아서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디 데이터가 근거인가요? 예? 데이터가 있어야지, 논거가 있어야지만 보고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왜 중국 말씀드리냐면 네. 중국 사람들에게 필드에서 현지에서 물어보면 중국 자동차가 좋냐, 한국 자동차가 좋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과거 5년 전, 3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가 훨씬 좋습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자국의 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뭐 인센티브 올려가지고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원엔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1120원, 1130원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면 좋죠. 근데 좋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아서 1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마진율이 증가되니까. 네. 근데 환율이 정부에서 잡는 게 1,100원 밑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적인 측면도 우호적인 측면은 아니고 중국 쪽에서 판매되는 수량도 과거에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전으로 돌아오는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현대차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업황이 개선돼가지고 이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국내 판매량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자동차 섹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와 다시 좋아진대. 기아차 옛날에 7만 원, 8만 원 받던 시대가 온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오늘 좀 올라갔고 3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34,000원 이 부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손실을 보거나 뭐 로스컷을 치거나 할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악재를 계속 노출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에 명언이 있죠.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비중이 20%라고 하면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모아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 튀어버렸잖아요. 또 오늘 3만 원대 대비해가지고 5%가량 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자 반등이 나오진 않으니까 바닥에 올 때마다 5%가 됐건 3%가 됐건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 상승의 주가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33,500원 부근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LG노텍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LG노텍 현재가 155,500원이죠. 현재가가 155,500원인데 매수하신 단가가 135,000원이에요. 예. LG노텍이 아이폰 부품 수혜 중진 아시죠? 네. 아이폰이 9월에 신형이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신형 출시되는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폰 부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LG이노텍도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도 6%가량 상승을 하는데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16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만 5천 원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올까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이 뭐예요? 다음 주. 다음 주요? 예. 글쎄요, 이게 다음 주까지 딱 정확히 찍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북한이랑 또 미국이랑 뭐 싸운다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주가가 OLED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눌리더라도 주가가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건 16만 5천 원에 매도하기도 좀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 16만 5천 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통화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통화는 뭐 얼마나 예, 하는지. 방송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지속적으로 이 상담이 아니더라도 문자 상담이라고 신청하시면 제가 꼭 집어서 상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경유화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애경유화도 좀 손실 보고 있네요. 1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 11,350원이고 오늘 조금 장대 양봉 10%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나 그나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역사적으로 킬로그램당 12불까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조금 안정이 돼야지만 스프레드도 좀 확정이 되고 확대가 되고 마진도 증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자르기에는 좀 아쉬워요. 자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재료 가격들이 역사적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만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를 12,8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 종목도 12,800원 오면 정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시청자님. 매수 좀 안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애경유화 추가 매수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10% 태워버렸을 때 1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포의 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정 좀 받을 때 좀 더 해볼까요? 그건 괜찮죠. 예. 그러니까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게 좋지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꼭 올라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릴게요. 화면으로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나왔다고 참여가 많네요.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자, 보광산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6135번님, 보광산업 6,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산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이게 바닥을 잡으려면 최소한 이 밴드 안에서는 무조건 지켜주는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꼭지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6,500원 위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6,250원, 6,200원, 6,000원 요 라인에는 좀 박스권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저가 마이너스 5.9%까지 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약보합 마이너스 0.87%에서 마감을 하려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200원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면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종가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좀 로스컷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캔들이 10개 안에 6,200원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필명을 가지고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목표가를 6,200원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9936번님 파워로직스 4,820원에 비중 15%. 예, 파워로직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다행인 거는 4,2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파워로직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가는 굉장히 스몰캡 중에 하나죠. 자, 매출 구조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작년에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전장 산업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예,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임원이 자사주를 매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다.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해서도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주가는 빠지고 있다. 자, 4,8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결코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 15%이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드죠. 이 밴드인 4,200원, 4,300원 이 밴드는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4,820원에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밀려서 4,200원, 4,000원 초반이 온다고 하면 5% 정도 더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8849번님. 예, 8849번님 종목부터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900원에 비중 35%.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육가겐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 하림과 마니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3,90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분명하긴 합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3,000원까지는 붙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업황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계 이쪽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3,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종가상 2,500원 이탈되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에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그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돌아옵니다. 이번 한 주는 무역전쟁 분쟁 우려에 한시도 시장을 편하게 바라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하락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다시 빨간불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맞불 작전도 앞으로 걱정이 되고요. 이러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주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전략을 잘 짜셔야죠. 잘 짜셔야지만 새우등이 안 터지고 나 혼자 살아남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눈여겨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나토 정상회의당 회의가 있죠. 과거에 트럼프가 G2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로 분명히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왜 전 세계에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냐. 전 세계가 GDP 대비해서 2% 정도는 국방비로 지출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역시나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2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금통위가 있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 문제, 가계부채 문제, 최저임금 문제, 52시간 근로제 문제, 부동산 가격 억제하는 문제,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되는 문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죠. 여기에다 금리까지 인상시키면 뭐 이렇게 점화등같이 이렇게 팡 터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미 올해 금리를 2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번 인상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과거부터 몇 차례 매번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더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10일에는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12일 금통위원회 금리 결정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내후 외환으로 첩첩이 걱정거리가 쌓이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포탄 피해 가셔야죠. 그래도 물론 전쟁통에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식 대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추천주 알려주셔서 수익 보셨습니다. 수익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렉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 10,000원 달성했고요. 신도리코 최고가 기준 수익률 5.5%, 삼성중공업도 5.9%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2주간 못 봤잖아요. AS 못 들었거든요. 전략 좀 추가적으로 세워주세요. 그럴까요? 네. 6월 달에 제가 좀 놀러도 가고 방송에서 특집도 하고 해가지고 2번밖에 못 봤는데 6월 달에 추천드린 신도리코랑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52,000원에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업의 비영업 자산이 6,200억 정도 된다.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 안 된다. 결론은 이 기업이 망해서 청산을 해도 나는 20%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확보된 기업은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고가가 54,900원이고 추천가가 52,000원이지만 현재가가 지금 51,000원입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주가가 과거에 2,400포인트, 2,500포인트 때부터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만 더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두 종목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표님 7월에는 어떤 종목으로 돈 벌게 해주실 건가요? 착한 종목이요. 예, 돈을 벌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참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 쪽만 수익이 잘 난다고 해서 좀 좋아하기도 좀 뭐하고 좀 기분이 좀 찹찹하긴 합니다. 찹찹하긴 한데 오늘의 추천 종목, 그러니까 오늘의 착한 종목은 CJ 제일제당을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2.72% 정도 상승해서 339,500원에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식음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된과 동시에 가공식품 매출이 해외는 30%, 국내는 10% 매년 성장하고 있는 패턴, 이런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면 CJ 제일제당이 향후에 안전판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추천가로는 33만 3천 원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가지고 33만 5천 원 부근에 매수하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36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종가상 3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주 성격으로 CJ 제일제당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6만 원, 손절가 32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착한 종목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변동성은 변수 아닌 상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관리 힘쓰시길 바라면서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